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퇴원을 해서 대구 달성군의 사저로 내려갑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귀향, 한국 현대사 비운의 암사슴, 올해 나이 70세. 앞으로 그가 어떤 정치적인 격변에 연결될지 모르겠지만, 국가의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제 그가 너무나도 힘들었고, 피곤했고, 고통이 많았던 세월을 뒤로 하고, 앞으로 남은 노후를 대구의 고향 마을에서 편하게 지내기를 기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에 닿은 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귀향을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떤 교훈을 챙겨야 되는가, 대통령의 불통이 어떤 비극을 가지고 오는가.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들에게 소통을 거듭 약속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그 각오와 결심을 임기 내내 지키면서 다시는 불통의 비극이 이 땅에 재현되지 않게 해야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일본에 쓴 저 제목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과정 때 중앙일보 논설위원으로서 제가 쓴 칼럼의 제목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실패로 돌진하고 있다. 그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에게, 그리고 두 번째 우파 지지자들에게, 세 번째 국가에 상처를 주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계 주요 10개국의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고 하는 세계사의 기록을 세운 인물입니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의 이사벨 페론 대통령이지만,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세계 주요 10개국이 아니기 때문에 세계 10개 주요국 중에서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한국, 이 나라, 나머지 나라들은 전부 내각제입니다. 이 4개국의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기 때문에 세계 10개국의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 그가 여성 대통령이 된 것은 나름대로 그가 노력한 것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정권 때 야당 한나라당의 지도자를 맡으면서 국가 정체성 수호 투쟁을 이끌었습니다. 엄동설안의 국회의원들을 이끌고 강력한 대정권 투쟁을 감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우파의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결정적으로 51.6%라고 하는 516, 이런 수치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아버지 박근혜 대통령의 후광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그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에게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또 많은 마음의 죄를 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재혼을 원했지만 일본의 세이지마 류조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재혼을 권유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네 때문에라고 말끝을 흐렸었다고 김재순 전 국회의장은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딸 박근혜가 새마음 봉사단 최태민 목사와 어울리면서 퍼스트 레이디 이 자리를 즐겼기 때문에, 그래서 새엄마에게 퍼스트 레이디 자리를 양보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혼을 신경 쓰지 않았고, 맏딸이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은 재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재혼했더라면 차지철의 횡포도 없었을 것이고
11.6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자, 지지자들, 에베레스트가 세계 최고봉인 것은 히말라야라는 산맥에 얹혀 있기 때문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하는 한국의 우파 세력이 적극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지만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에는 우파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과 소통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많은 공적을 남겼습니다. 한미동맹 강화, 원칙 있는 대북정책, 노조 불법 파업을 해체시킨 것, 노인 기초연금, 공무원 연금 개혁, 이런 많은 공적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받고 그리고 감옥에 간 것은 그가 불통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시 방송에 나가서 목이 터져라, 목이 쉬어라, 구중궁궐 같은 본관에서 달랑 부속식 직원만 데리고 이렇게 숲속에 잠자는 공주처럼 근무하지 말고 늦었지만 결혼을 하거나 집무실을 비서들이 있는 비서동으로 옮겨서 백악관처럼 옹기종기 모여서 근무를 해야 된다. 그런 충고를 받아들였더라면 세월호 7시간도 메르스 사태도 없었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고집불통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주변 참모들은 요즘 같은 시대에 핸드폰으로 소통을 하면 되지 물리적인 거리가 무슨 문제냐라고 그런 건의와 충고를 다 무시했습니다. 자, 마지막 4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그런 청와대의 불통 구조에 대해서 뼈저린 인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가 이번에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겠다고 하는 것, 탈 청와대를 밀어붙이는 것도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 깊게 박혀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용산으로 결정이 됐고 문재인이 이전 비용을 지원하지 않아도 통이동 사무실에서 2달 정도 근무하다가 용산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할 것입니다. 그가 내세우는 청와대가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이고 폐쇄적인 구조라는 그리고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라는 이유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구중궁궐 불통이 나왔던 현대사의 비극, 이 비극을 결코 되풀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당선인의 각오가 뼛속 깊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지금처럼 기자회견도 자주 하고 국민들과 소통을 자주 해서 소통으로 성공한 대통령, 그래야 윤석열과 박근혜라고 하는 박근혜와 윤석열이라고 하는 한국 현대사의 아이러니가 국가 성장의 자극제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